내연남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고문을 열자 스튜디오가 뒤집혔습니다. 그 전말 지금 확인하시죠. 아, 이제는 언론이 김충식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가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이 사람만큼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함에 있어서 근데 진짜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리고 종교. 관료들, 네. 뭐 검경, 종교.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골간을 그 구성하는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상위 소위 이제 하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걸 가장 많이 관통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어떤 사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되고 급기야 그게 어떤 내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를 뒤흔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김충식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김충식 얘기하셨고 지금 김충식 특검법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예, 발의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였냐면 예. 제가 그 내란의 기획자가 김충식이라고요? 내란에 상당히 많이 관여했을. 왜 예. 그러냐면 예. 이런 문제 저는 이제 연결고리들이 이제 퍼즐이 나왔는데 예. 그 사이사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 첫 번째 통일교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예, 그냥 단순히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지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의 말이 어폐가 생겼어요. DMZ 안에 김충식 씨가 국가 땅을 분할받아서 통일 무슨 동산인지 네, 한 맞아요. 8,000평 예, 공원 만들었잖아요. 만든다고, 예. 근데 자기 입으로 그게 다가 아니래요. 자기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군 소령 출신인 정모 씨가 자기에게 DMZ 인근에 1,100만 평의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통째로 기증해 드릴 테니 평화의 도시 건설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문서 안에 예. 그 중에서 한 9만 평 정도의 땅에 예. 유엔 아시아 사무소 건립 부지를 이미 확정을 해서 하고 있다. 네. 이게 뭐예요? 통일교가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청탁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자기가 기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획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부 쪽에선 누가 도와주느냐?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간부가 그런 예. 얘기를 해요. 사실 DMZ 인근에 통일교가 1,200만 평 정도의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는 뭐 팔았지만 그럼 1,100만 평하고 거의 얼추 맞아요. 1,100만 평이면 강남구 전체하고 똑같은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몇 군데 해봤어요. 고성 지역이나 이런 데 정말 그 통일교의 땅이 있는가? 네.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사이에 예. 상세불명의 일본인이 소유한 땅들이 국가 땅 사이사이가 그 사람들이 다 샀어요. 일본인들이요? 예. 근데 좀 물어봤어요. 일본인이 어떻게 대한민국 DMZ 근처에 안보와 보안이 걸려 있는 곳에 땅을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국토부 쪽 얘기는 네. 제1교포는 살 수 있답니다. 제1교포. 예. 상세불명의 일본인. 그럼 왜 국가 사이에 저 써먹지도 못하는 땅을 왜 사냐? 예. 저 땅이 지금은 국가 땅 사이사이에서 쓸모가 없지만 예. 만약에 나중에 대형 개발지구가 되면 예. 이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국가 땅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헐값에 네. 권한을 갖게 된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 1,100만 평의 부지를 DMZ 내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시아 유엔 사무소를 그 DMZ 엄중한 지역에 어떻게 세우지? 예. 그러면 윤석열은 왜 국지전을 하려고 했지? 예. 그렇게 해서 국경선을 끌어올리려고 했지? 이 얘기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 뭐 통일 대통령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김충식이 그동안에 그때 특검법을 발의할 때까지 드러났던 의혹 8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에 담아서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는 김충식을 국수본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범위가 너무 크고 이 사람이 저지른 일들이 계속 새로운 게 터져 나오니까 국수본의 수사관들이 자기들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가 나왔고 이건 특검에서 봐야 될 정도의 규모이다.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에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브로커인 건 알겠지만 단순 브로커에 불과한 사람에 대해서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예.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김충식이 김건희, 윤석열의 내란 국정농단 모든 곳에 김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승전결 가는 과정에 어느 한 게이트키퍼처럼
꼭 김충식이 나오고 김충식이 기획에 참여하고 김충식의 작전에 의해서 일이 작동됐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김충식을 만만히 보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존에 3특검 있지 않습니까? 별도 특검을 예. 아직 하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3특검의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관을 보강해서 그 안에서 김충식에 대한 수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선까지는 얘기가 나가 있고 예. 저도 일단 그 단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도저히 거기서 감당이 안 되면 특검 수사팀이나 이분들로부터 뭐 의견이 있을 경우에 특검 수사팀은 이미 별도 특검 할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별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밀어붙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최 의원님 말씀 듣고 이 건은 한 항목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공감하는데 혹시 지난번에 나오신 뒤로 좀 새롭게 김충식과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뒤로도 새로운 게 나왔고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지 그래요?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거부터. 경우 예. 오늘 거 말씀드리면 김충식이 양평고속도로 구간을 최초로 그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구간을 그때가 2005년도인지 4년도에 이미 김충식이 그렸고 예. 그 이후로 그 작업들을 단계적으로 해왔더라고요. 제일 큰 작업이 그 고속도로 구간 옆으로 최은순 일가가 차명까지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죠. 예. 그 작업들이 쭉 진행되어서 양평고속도로가 실제로 변경되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김충식까지를 들여다봐야 이 양평고속도로 변경권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세종 8당 고속도로 변경안도 김충식의 작업이 있었답니다. 대통령실을 세종 8당? 예. 세종에서 8당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립 계획이 있나 봅니다. 예. 그 건립 계획을 노선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김충식과 최은순이 공모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던 내용들이 밝혀졌답니다. 그거는 뭘 노린 거죠? 8당 쪽의 땅인가요? 그런 거죠. 그쪽에도 이미 그 사람들은 막대한 부동산 투자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고 하긴 양평 자신들이 그쪽하고 8당하고 이어지는 쪽일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놀라운 것은 그 김충식과 최은순이 공모해서 만들어진 각종 사건, 토지 매입 사건, 토지 그 부동산 투기를 한 지역에 바로 옆에는 통일교 땅들이 있습니다. 전 그것도 놀랍습니다. 지금 윤남근 판사하고 광주 송정동에 그린벨트를 매입해서 공동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가 해지가 되고 예. 인근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인근의 30-40만 평의 평은 또 통일교가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김충식과 최은순과 김건희와 통일교는 단순히 우리가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정도의 이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활동을 해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충식과 통일교와의 관계가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선명과 나란히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으니. 근데 아까 그 진작부터 양평 고속도로 그쪽에 땅을 이렇게 해놓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제가 딱 듣는 순간 그랬겠다 싶은 게 노선 변경한 게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인수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 전부터 이미 예. 준비하고 노리고 있다가 예. 당선되자마자 딱 지시 내려가서 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김충식은 뭐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란 사람하고 김건희가 결혼을 할 거다까지는 2005년도까지는 아마 거기까지는 기획을 안 했겠지만 아니 그 사실 김성교를 통해서 최은순하고는 관계가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여러 루트의 정치계 인맥들을 만들고 예. 있었잖아요. 뭐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법조계도 그렇고 그 과정 속에서 양재택 검사하고의 인연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까지 갔는데 김충식은 종합적인 기획을 수십 년의 기획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최은순과 함께 여러 가지를 공모해 나가는 과정에 사법적인 방어가 필요하니까 검사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단순 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급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윤석열까지 갔는데 윤석열이 어느 날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크게 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때 하다가 대권 주자까지 돼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야 세종 8당도
네. 그것도 또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까? 그 며칠 전에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가 또 취재를 했는데 오혁진. 예, 이 기자가 아주 김충식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팠더라고요. 왜 이렇게 혁진은 김충식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 오혁진 기자가 또 해주 오 씨인데요. 제가 해주 최 씨거든요. 아, 그러네요. 저희가 같은 집안입니다. 원래 예전에 결혼도 안 했습니다. 김충식은 혁진 이름만 들으면 오금이 저리겠네요. 놀라운 걸 찾아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2015년에 김충식이 하는 무슨 DMZ 평화 관련 전시회 예. 전쟁기념관에서 한 것에 노상원과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큰 후원금을 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같이 발견된 것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헌법의 계엄 관련 문헌들을 마은 학습 자료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충식은 오랜 인연이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군이 그때 계엄하려고 박근혜 탄핵 때 계엄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고 그것이 윤석열 때 계엄과 내란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찾아낸 건 뭘 찾아냈냐면 이미 그 오래전에 김충식과 노상원이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1990년대 말에 그 노상원이 아직 젊은 장교일 때요. 예. 그때 노상원이 이제 정보 쪽에 소령인가를 맡게 되다니까 정보 쪽 소령은 승진이 좀 늦대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성우회라고 하는 극우적 성향의 장성 출신들의 모임, 국방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임에 이제 줄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줄을 대고 연결해 준 게 김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김충식과 연결이 되면서 노상원이 놀랍게도 해외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유학을 일본으로 갑니다. 2003년 이때. 2003년 4년에 일본 유학을 가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원래 정보병과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대요.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학습을 하러 일본을 선택한 것도 이상했답니다. 그때. 일본을 선택했는데 천리대학교, 델리대학교를 선택합니다. 예. 천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델리대학교를 거기를 선택한 것도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근데 보면 그 시기에 김충식도 일본에 있었답니다. 어허. 2003년 4년에. 그리고 김충식이 노상원이 그때 총련계 사람들과 접촉했던 그런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노상원과 같이 장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데 노상원이 일본 갔다 오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변해왔대요. 갑자기 주술, 무속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하나는 김충식이 놀랍게도 몽유도원도를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칼을 일본의 천황에게 돌려주고 일본 왕에게 그게 천리대학교에 있습니다. 델리대학교에 오. 몽유도원도가. 그리고 제가 김충식하고 통화할 때 그런 행동을 한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고 예. 본인이 일본 황실하고 친한 게 맞냐 맞다. 작년에도 일본 황실의 초대로 일본 갔다 왔다. 그때 일본 가서 천리대학교에 있는 몽유도연도 반환 문제도 자기가 천리대학교하고 델리대학교 인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통화하셨어요? 직접 통화한 거죠. 혹시 녹음도 다 돼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델리대학교, 일본 천리교에서 하는 델리대학교라고 하는 곳과 김충식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거고 일본 황실과도 인연이 있는 거고 근데 노상원이 2003, 4년에 왜 그것도 그쪽으로 유학을 가면은 아마 그 국비 지원도 못 받는데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을 선정하면서까지 유학을 가고 그러면 그 유학 비용은 누가 대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노상원이 일본에 가가지고 김충식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그 전에 아. 예, 그러면 성우회라고 하는 극우 장성 집단과 김충식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 그때 그럼 노상원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고 승진의 뒤를 봐주고 그때 김용현이 또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그래서 노상원, 김용현, 성우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데 김충식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혁진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오. 최 의원님 보시기에 김충식의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통상 브로커라고 하게 되면
이권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 김충식도 이권에도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과 불법적인 형태, 편법적인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면서 재산도 하고 사기를 쳐서 남의 걸 뺏기도 하고 그걸 다 합니다. 근데 이후에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행보들, 그건 돈을 쓰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치적인 행보가 어떤 경우에는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의도. 그러면 저는 그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누군가의 밀정, 한국의 정치 지형도의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일본 국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밀정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행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참 브로커 단순한 브로커만 갖고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 제가 찾아낸 것 중에 또 열린공감 방송을 보고 여기저기 탐문을 해가지고 알아낸 것 중에 그럼 소년보 목사하고 지난번에 김진성과의 관련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테러에도 김충식이 연루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모를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세계로교회 손목사라고 하는 소년보 목사하고 김충식이 인연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쭉 찾아보았는데 열린공감 TV에서도 찾아냈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보를 좀 받고 있는 건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깊은 인연이. 예. 우선 소년보 목사하고 들어보셨겠지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국가조창기도회. 그 조창기도회는 극우 성향의 기독교계 목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관계 뭐 재계 주요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굉장히 큰 모임이죠. 김충식이 여기 멤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부 지역, 즉 강동이나 이쪽 지역에 큰 이 조참 포럼 회의에서 나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 예. 맨 앞자리에 김충식이 딱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앉아 있느냐? 황우여, 예, 안창호, 김충식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급이에요? 예, 그 급입니다. 거기랑 같이 움직이는 급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뒤에 서 있고요. 야, 그리고 그 정도면은 그 헤드 테이블 아닙니까? 예, 헤드 테이블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밀정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면 위로 절대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수면 위로 절대 올라오지 않고 뒤에서 다 작업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에 서울의 모 호텔에서 대규모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예. 한 7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당연히 소년보 목사도 거기 있고요. 당시에 소년보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든가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조찬기도회에서 놀랍게도 윤석열이 거기 참여합니다. 대통령 이럴 그렇죠. 예. 때? 예.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입니다. 계엄 터지기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이봉관이 회장이고 이병희 이봉관이 부회장인 회장이죠.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박완수 훗날 계엄사령관도 참여를 합니다. 그럼 봤어요. 예.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맨 앞자리에 앉아 예.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김충식은 김충식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사진에는 지금 안 찾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극우 교회를 통해서 김충식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과 예. 어제 그제 이제 열공 보도를 보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김충식이 리박스쿨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라는 게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데요. 그리고 제보가 왔습니다. 제보가. 어떤 제보냐면 종로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예. 그 교회에 김충식이 자주 하얀색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거기 와서 뭘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그 좌파 척결 교육을 와서 하고요. 또 하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답니다. 예. 그 운영한 사무실은 리박스쿨 사무실이라는 거고요. 근데 거기 나중에 영상 자료 보면 경비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비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경비분이 여기 801호에 리박스쿨이 있었냐? 예,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리고 거기서 뭐 댓글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리박스쿨 사건 언론에 터지는 바람에 문 닫고 다 도망갔다고. 김충식은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교단들이 링크가 되게 하고 조창기대회를 통해서 세력화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리박스쿨까지도 손을 대면서 거기서 가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댓글 부대를 조직화해서 댓글 부대를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 이게 단순 브로커의 행위로 볼 수 그런데요? 있겠는가.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천공인 줄 알았더니 백제곤이고 네, 백제곤인 줄 알았더니 건진이었는데 예, 건진인 줄 알았더니 김충식이네. 예. 이게 갈수록 부동호가 그렇게 그어지는 것 같아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건진 딱 나오는 거 봤을 때 천공은 이건 잽도 안 되구만 했는데 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예. 이건 또 건진한테 또 건진하고도 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건진이나 명태균이 움직인 거하고는 완전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보폭이 다르고. 예. 그리고 종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요즘에 백혜령 경정하고 제가 가끔 소통합니다. 예. 같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도 하고 하는데 백혜령 경정하고 저하고 동일한 의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의심이냐면 김충식 씨 노트에 지난번에 310kg 말레이시아산 55kg 1차라고 하는 메모가 있어서 예. 백혜령 경정과 저는 100% 이거는 마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이라고. 근데 김충식 씨가 모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에서는 이제 처음에 저하고 통화할 때는 김충식 씨가 저하고 직접 통화를 할 때 제가 이 메모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거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는 자기가 쓴 게 아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근데 그 이후에 모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한 데서 그 유튜브 채널의 기자가 이거 본인이 쓴 거 아닌데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거 문제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내가 쓴 게 맞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쓰는 게 맞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 하더니 근데 이게 마약이 아니고 금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 하하.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뭐 필리핀 하다가 그게 뭐 통관이 안 돼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입을 닫습니다. 말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금에는 310K, 55K라는 단위가 없답니다. 네. 없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예. 당시 시세로 한 480억 정도 된답니다. 금이어도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금을 밀반이 팔려고 했다라 그래도 문제라는 거고 본인은 마약이라는 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금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얼떨결에 갖다 쓴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은 내 글씨가 맞다. 예. 마약이 아니고 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이 아니고 금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믿을 수가 본인 없는 글씨라고 거고요. 하는 걸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백혜령 경정이 그때 한 300kg대의 말레이시안 마약이 문제가 됐는데 키로수가 대충 유사하다라는 걸 통해서 마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하고 이제 수사관의 촉인 것 같고요. 저는 김충식의 문제를 계속 추적하다가 같은 촉에 도달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을 책동하지 않았습니까? 국지전까지 책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비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돈은 노출되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란을 저지르고 국지전까지 유발하게 되면 미국, 일본 주변국과 어마어마한 뒷선으로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극우 교회들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극우 보수 집단들을 챙기려고 하면 그게 다 돈입니다. 우리가 정광훈 목사하고 손현모 목사가 등 돌리고 서로 싸우는 것들이 무슨 게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예. 헌금이 내 거로 들어오던 게 저쪽으로 간다라는 이권 가지고 싸울 거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마약입니다. 그 김충식 비서 이재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번에 뭐 최 의원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 뭘 문제 삼은 겁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한 것이 예. 다 허위 사실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이 지시를 했겠죠? 예, 김충식도 같이 내용 증명을 둘이 같이 보냈습니다. 아, 예. 두 사람 이름으로. 예, 내용이 뭐예요?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신 것이 조작이다? 예. 허위 사실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내용 증명을 한 거고 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 마치 이제 사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듯한 저는 이제 저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공갈을 치는 거죠. 예, 공갈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분명한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뭐 해보게 됩니다. 9월 3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보내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한 근거 없는 비방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예.
그러면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 예. 법적 조치를 먼저 당해야 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뭐 예, 이렇게 저는-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재성의 결정적 실수는 그 김충식 씨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거를 노출시켰거든요. 김충식의 측근과 예. 이재성이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를 했습니다. 어. 그 통화 내역을 김충식의 측근으로 돼 있는 그 분이 예. 너무나 이 사람들이 또 나쁜 짓을 하고 하니까 주변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들려주면서 그게 돌고 돌아서 유출이 됐습니다. 혹시 통화 내용 하나 들어볼 수 있나요? 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에 들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하나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진보 쪽의 유튜브 채널 중에도 자기 편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김충식 비서 이재성이 예, 예. 그거 한번 들어보죠. 혹시 뭐 예전에 열방송 말고 또 어느 방송국 있잖아요. 강산 그분들 거기는 연락 혹시 돼요?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 중인데 심심시간으로 네. 우리 원장님 감싸주려고 제가 보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제목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료도 드리고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소명 증거 내달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나 진짜 그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편인데 제가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교육 수습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원장님께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쪽은 제가 전화 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안 해. 방금도 전화를 했었고. 그래. 그럼 내가 전화 안 해도 되겠다.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양쪽 쪽 관계자분이 강진구랑 따로 인터뷰나 녹취를 진행해서 최은순이 오히려 원장님을 던지기 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돈도 주지 않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강진구 기자 이름이 나오는데 뉴탐사 기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진구 기자가 우리 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자기들을 저도 전혀 믿겨지지 않아서 이제 녹취를 했다는 저분의 신원을 여러 경로로 탐문을 해서 저기 이제 반대편에 여성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누군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그리고 김충식의 지인이다 이거죠. 그 김충식과 가까웠던 분, 대한민국의 저명한 인사의 손녀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김충식 씨를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냈고 그랬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명한 분의 손녀? 예. 그래서 근데 거기는 저분은 김충식하고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로 따르고 지냈답니다. 지금 최근까지도. 예. 김충식이는 말하자면 최은순의 내연남이니까 김건희 아빠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손녀가 또 손녀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냐면 김충식 씨는 정관계에 엄청나게 저명한 인사들과 다양한 관계를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계를 맺었거든요. 지금 저 여성분의 할아버지는 정말 대한민국에 지나가다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돌아가셨지만 저명한 인사세요. 어허. 예. 근데 그분의 손녀딸이니까 어려서부터 잘 할아버지의 친구니까 알고 계셨겠죠. 최근까지도 할아버지하고 지냈다라고 알고 있고 이분은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특검에서 요청하면 바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들어본 그냥 느낌으로는 네. 이재성이 이제 네. 김충식이 비서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김충식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그렇죠. 이재성보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얘기를 다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김충식이 이분한테는 다 지금 진행 사항들을 다 얘기를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녹음의 풀본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풀본에 보면은 전화번호를 김충식한테 받은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드렸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알려드린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보면 특검에서 수사를 받는데 이유는 그 양평 공흥지구 건 때문에 수사를 받는데 그 수사만 받는 게 아니더라.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건으로도 또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 황교안 총리 얘기를 합니다. 예.
황교안 총리 자기들이 엄청나게 도와줬고 이 여성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기 어렵다 그럴 때 도와줬는데 지금 황교안 총리한테 변호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황교안 총리 쪽이 거절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성이.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정도가 김충식의 변호사를 해줘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부탁드렸더니 여기저기서 언론에 터지니까 이제 우리하고 손절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나온 언론사 얘기를 하면서 이쪽은 아직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격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방어하는 스탠스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어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녹취는 더 놀랍습니다. 다음 녹취 들어보기 예. 전에 예. 최혁진 의원님께서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요즘에 유튜브는 워낙 정보 전파 속도가 예. 빨라가지고 네.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알 뿐이다라고 하니까 이미 댓글에 이어령 선생님 손녀딸이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 뭐 확인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웃기만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어령 선생님 손녀딸이면은 저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김한길 그쪽하고는 관계는 없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일단은 좀 조심할 부분들은 조심하고 자, 그 다음 녹취까지 일단 좀 들어보죠. 예. 뭐 최근에 말씀하신 아시안 뉴스통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제가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요청까지 드렸는데 소송 내달라고. 근데 저는 바로 2년 끊었습니다. 오히려 강진구나 저희 라인은 건실하고요. 그리고 동건요 김인승 씨는 조현병으로 몰고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더 무서운 일인데요. 무서운 얘기네요. 그 김충식의 내연녀 중에서 이제 김충식의 비위권 관련돼 가지고 그 유출된 여러 가지 녹취록의 주인공이 바로 저 김땡땡 씨입니다. 그 분이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는 김건희가 사주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분이고요. 예. 근데 그분의 그 녹취로 인해서 파장이 굉장히 커졌고 저 앞에 여기 안 나온 녹취에는 그 분을 만나서 단도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도망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조현병 환자, 정신병 환자의 헛소리로 몰고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금 그 이재성 목소리는 보니까 좀 젊어 보이는데요? 예, 젊습니다. 예, 음성 대조 다 해보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성분은 특검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다 하고 관련 사실 전체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신원이 드러날 텐데 뭐 그런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예. 하시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요번에 이제 본인도 몰랐는데 이번 그 윤석열 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에 이렇게까지 깊숙이 개입돼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 본인이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되면서 무섭기도 하고요.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이래 전해 듣거나 알고 있던 얘기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걸 이야기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이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재성이 저분한테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뭐죠? 그 최근까지도 이 여성분은 김충식 씨를 할아버지 하면서 자주 소통하고 관계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김충식이 어찌 보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측근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 점점 김충식도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좁혀오게 되면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공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분도 엄청난 네트워크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엄청난 네트워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과 협력하면서 김충식 방어를 위해서 함께 조력하자라는 뜻으로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구 기자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은 지금 이재성은 강진구 기자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진구 기자하고는 어떤 관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녹취록을 전달을 받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련 방송들을 보니까 김충식 씨를 방어하는 방송들을 좀 몇 편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아까 얘기한
그 강 기자님이나 이쪽 방송에서 그쪽에서 김충식을 프로텍트하는 그런 내용을 예, 그런 뉘앙스의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밝혀야 되겠죠. 뭐 본인들이 밝힐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재성 씨에 대해서도 곧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김충식 씨와 이재성 씨가 내용 증명까지 보낸 것은 뭐 제 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함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제 입을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주요 언론들이 다 김충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도 다 취재를 해가지고 김충식 씨 얘기를 거론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제 입을 막는다고 해결될 상황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암살 사건, 암살 시도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충식 수첩에 아산 배방면 부동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제가 계속 캐고 있는데요. 이제 퍼즐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민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퍼즐은 수사관들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 정보를 찾아낸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퍼즐만 하더라도 놀라운 게 이제 말씀드리면 200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아산에 아무 연고가 없는 최은순이 아산에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투자를 합니다. 김충식의 그 주도에 의해서. 그리고 김충식에게 그곳의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는 정모 장로라고 하는 거기도 보수 교단에 그분 시인을 했습니다. 전화 여기서 자기가 알려준 거 맞다. 그리고 이 개발 정보와 관련해서 물건을 살 때,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경매가액, 근사치에 대한 것들 알려준 거는 법원의 윤남근 판사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윤 판사가 알려줘서 이거를 낙찰을 30억에 받을 수 있었고 그게 불과 4, 5년 만에 139억인가 하는 돈에 그 보상을 받게 되는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 아산 배방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 지역에 김진성이 부동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진성과 가까운 관계라는 제보가 있는데 이거는 수사관이 아니면 못 찾을 것 같습니다. 김땡성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관리했답니다. 김건희의 부동산을. 근데 이 관리했다는 김모성 씨라고 하는 분이 김진성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제보가 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도 좀 추적을 해보고 있는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가 맞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와 김충식은 어떤 관계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년보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소년보 목사와 김충식은 가까운 사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산 배방면에 김진성이 있었고 우연일지 모르나 거기에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때 그 부동산, 그 30억짜리 부동산을 관리하던 사람은 김진성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제보.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재명 전 대표의 테러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 김건희 집안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아까 김모 씨의 증언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정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결정적인 이제 키고리가 저는 하나 남아 있는 것은 아까 그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가라고 하는 것, 저거는 특수관계는 아니어도 가까운 관계였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아마 이 테러 사건에 대한 배후는 급물살을 타고 수사가 진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혁진 의원님하고 인터뷰할 때는 제가 우왕청심환을 좀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충식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소년보 목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면 김충식 종교는 통일교도 아니고 천리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교? 그러니까 김충식은 통일교에 상당히 깊이 뿌리를 둔 건 맞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다 직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강동 쪽에 있는 무슨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장로 확인서도 있고요. 그래요? 예. 이 신촌 쪽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도 장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소년보 목사와 또 막역한 사이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물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앵커님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 정치 세력은
저런 자들과 깊숙이 손을 잡기 시작했을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앉아서 골몰이 의원실에서 쟤들은 왜 저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동안에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 보수, 국민의힘의 주된 지지 세력은 전쟁 경험 세대였습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이나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한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들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수적 성향이 아주 강한 신흥 종교와 극우 종교 집단들, 이 사람들을 새로운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한 것 같고 거기가 정치 세력이 돼야지만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단초는 김충식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충식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김충식의 수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수첩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충식이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이 뭐라고 중요한 역할을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수첩에서 나온 것과 김충식의 과거를 보니까 김충식이 최은순이 중요해서 김충식이 붙은 게 아니라 김충식이 최은순을 붙인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중요한 인물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최은순의 판사였던 사람과 김충식이 땅을 같이 소유하고 등기가 같이 되어 있다?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목에 칼을 찌른 자 예. 김진성. 예. 그때도 아주 의문투성이었잖아요. 예. 칼을 찌르고 그 피투성이인 장소를 물로 씻어내는 경찰. 그런 표현은 직접 쓰지 마세요. 예. 몸서리 쳐져. 그걸 물로 씻어내는 경찰. 저 경찰 뭐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 당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건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돈은 어디 나왔을까? 그날 그 사람을 그 현장에 태워다 준 벤츠 차량은 누구 거지? 예. 세계로 사람 거고 이번에 세계로 교회 심연보 소년보.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거대한 음모와 공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저는 꼭 관심 갖고 예. 봐야 하고 추적하고 수사해야 될 인물 대상이다 이렇게 필요하면 생각합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그게 커진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아니 어제 최혁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건진이 나오면서 천공은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천공 어디 갔어요? 천공 어디 갔어요? 근데 건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김충식이 더 어마어마한 존재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공 명태균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명태균 어디 갔어요? 건진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건진, 김충식 지금 김건희 전부 다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더 했던 건 그거잖아요. 쌍방울. 예. 쌍방울의 KH 배상윤.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SBS랑 인터뷰합니다. 이재명이 이게 북한하고 자기네가 한 돈벌이 사업인데 거기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이재명 도지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이철규, 조경식, KH의 배상윤 그리고 또 김성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조직. 저는 이것을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이라고 제가 어제 명명을 했습니다.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정권, 정치, 부패 스캔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큰 틀 속에 이거 넣어서 전부 다 크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에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뭐를 겁니다. 축소원이 뭐 연장을 안 하니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냐 이런 말이에요. 네. 아무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에 가서 잘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의원총회가 지금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얼른 가셔야 아까 되겠네. 그 내용을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더 이상 그렇게 야합하지 않고 결렬했다고 하니까 결렬시키고 제대로 된 특검법 가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못된 짓거리를 했는지 저희들이 낱낱이 다시 한번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검찰은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검찰에 가서 내 사연을 하소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에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이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기소도 하느라 수사도 하느라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기소는 기소청에 맡기고 수사만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금 국수본이 확실하게 수사해서 범죄로부터 시달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나쁜 범죄자들은 싹 다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